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이정의 명리 산책 제2강 음양오행론을 펼쳐볼까 합니다. 원래 산책을 하다 보면 내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주막한 산격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약한 태클이라도 걸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양오행론, 음양과 오행에 관한 얘기인데요. 음양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겠지요. 그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뿐이 아니지요. 모든 생명체들은 공기가 없으면은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음과 양이라는 것도 기가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음과 양은 명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예민한 분들께서는 찬 기운이나 또는 더운 기운 또는 우리가 공포스러운 그런 현장에 가면은 음습한 기를 느낄 수도 있고 밝고 맑은 해변 같은 데를 거닌다면 거기서 따뜻한 양기를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민한 감성으로 주의해서 느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음의 기와 양의 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네 기둥의 사주와 8글자의 팔자로 이루어진 선천적인 그러한 명조를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주에는 음의 기가 강한 사람도 있고 양의 기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기와 음기를 옛 선현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무극이라는 시대라고, 무극시대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극에 이르렀다는 무극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무극은 혼돈의 세계입니다. 그때는 음기와 양기 구분도 없었어요. 혼란, 다시 말해서 양기와 음기가 제멋대로인 극히 혼란스러운 그런 카오스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무극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음양의 구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극의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이 태극의 시기가 되면 그런 양기와 음기라고 하는 것이 뒤엉켜 있다가 하나의 테두리라고 하는 그러한 범위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국은 제멋대로였겠죠. 이런 기들이. 그러다가 태극에서는 하나의 틀 속에 기들이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양기와 음기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하나의 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혼란에서 질서의 세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질서의 세계에서도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양의 기운은 가볍고 맑고 덥고 그러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하늘 쪽에 자리하게 되고, 음의 기운은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내려와서 땅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천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나의 테두리 속에 음기가 정제되고 양기가 발효되어서 비로소 음양이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풍선을 사주면은 그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지요. 그래서 그 바람이 새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맵니다. 근데 아이들이 풍선을 갖고 놀 때 어느 한쪽을 움켜쥐면 다른 한쪽은 팽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풍선 안에 갇혀 있는 기는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장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음기가 모여 있는 부분을 쥐어짜게 되면 양기 쪽이 팽창을 하고, 양기가 모여 있는 곳을 누르게 되면 음기 쪽이 팽창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음기와 양기의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틀이 있다고 할 때, 이 음과 양을 구분해 본다면, 제가 그림이 좀 서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의 선이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양의 기가 모이고 이쪽은 음의 기가 모인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이쪽이 양이 되고 이쪽이 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청강과 지지라고 하는 것을 배운 뒤에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는 항상 유동적이죠.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으로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법은 없어요. 어느 한 기가 약하면 다른 한 기가 강해지고, 다른 기가 강해지다 보면 또 그 반대의 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양의 기의 작용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느 한쪽은 양의 기로만 이루어진 것도 없고, 어느 한쪽이 음의 기로만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러한 유동성을 띠고 있어요. 양과 음이 결국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모여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게 합니다. 음양에서는 우리가 다시 또 분열을 일으키는데요. 양에도 다시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양의 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태양이 됩니다. 태양이라 하고, 그 양의 기가 위축되어 있는 곳을 소양이라고 합니다. 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음의 기가 태왕한 곳은 태음이라 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은 소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은 다시 네 수로 나눠줘요. 태양이 있고 소양이 있습니다. 태음이 있고 소음이 있어요. 이렇게 양과 음은 다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은 양끼리 놀지 않아요. 음은 음끼리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소음을 취하게 되고 태음은 소양을 취하게 됩니다. 만일에 양의 하나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존재하기가 어렵고요. 음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만 이루어진 것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 옛날 한의원에 가면은 사상체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양의 체질, 태양인의 체질을 갖고 있다. 당신은 소음인이다. 당신은 태음인이다. 당신은 소양인이다. 이런 사상을 얘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짝을 짓기 때문에 항상 질량에 많고 적음은 있을지언정 음양은 항시 함께 한다는 것. 그것도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음양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양을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나누는 거, 이걸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넉사자에다가 형상, 상자를 씁니다. 이 사상에서 다시 분열을 일으키는데요. 그것이 바로 팔계라고 하는 거예요. 팔계. 이 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으로 얘기하면 사방, 팔방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상에서 8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에서요, 넷으로 나눠진 것을 사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사상이 8개로 나눠집니다. 그 8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요.
자, 우선 이런 원이 있을 때 우리가 사방을 얘기하게 되죠. 이렇게 사방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방향이 있어요. 이런 사방, 팔방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8개가 나누어질 때, 제일 먼저 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건은 하늘 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한자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음을 달아드리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건은 하늘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서쪽에 정서쪽이 되는데요. 여기는 태라고 합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연못. 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간방향은 곤이라고 합니다. 곤. 이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 그 다음에 여기가 정남쪽이 되거든요. 이 남쪽을 우리는 리라고 합니다. 리라고 해서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동남쪽이 되는데요. 여기를 손이라고 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 자연에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여기가 정동쪽이 되는데 여기에 진이라고 하는 것이 놓이게 돼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레라는 뜻입니다. 우레. 그 다음에 여기가 북동쪽이 되는데요. 여기가 간 방향이 됩니다. 간.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란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북쪽이 되거든요. 이 정북쪽이 감이라고 해서요. 감이라고 읽는데요.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8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 태, 곤, 리, 손, 진, 간, 감. 그래서 자연 현상들을, 자연의 모습들을 여기에다가 배열을 했지요. 이것이 8개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돈의 시기인 무극의 시기에서 하나의 틀이 형성된 태극이 되고 그 태극 속에서 음양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음양은 다시 태양, 태음,